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책부 김한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조 추경 급부상, 정부 경제에 올인하나.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홍남기 부총리가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뭐 미세먼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박민호 기자, 추경 논의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바로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경기가 지표상으로 개선됐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이해가죠. 예, 네. 그러면은 뭐 경제가 나쁜 구간을 탈출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붐을 좀 일으키려고 부스터로 붐을 일으키려고 네. 일종의 불쏘시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추경을 왜 왜 한 하지?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이제 지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부가 다른 말을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어쨌거나 추경을 한다는 게 경기가 악화되니까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영양제를 놓는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게 뭐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장년층 위주의 뭐 알바, 이렇게 노인분들 알바만 좀 많이 늘어났고 중년층, 젊은층 그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제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전에 50조 썼고 이번에는 미세먼지도 잡고 또 10조 원을 같이 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정책도 같이 효과를 내겠다 해서 총 60조 원의 이제 추경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돈을 뿌리면 그게 이제 혈액처럼 이제 우리 몸을 순환하듯이 사회로 계속 돌면은 이제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경기 악화를 탈출하고 산업을 이제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경제학 이론상으로 이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효과가 좀 많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없었고 지금 정부는 오히려 더 그게 밑 빠진 독에 많이 물 붓기처럼 효과가 예상 외로 있으려면 없어버렸어요. 경기가 워낙에 네. 안 좋아야지. 네. 그때는 효과가 보이죠. 네. 추경을 하면. 그게 이게 또 뭐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가시적으로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추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많이 갖는 거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없는데 이제 들이붓는 것인지 아니면 한 5, 6년 후에 갑자기 이게 뒤에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일단 피부로 좀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론이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뭐 1%가 안 되는 뭐 0.6%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효과가 있으니까 추경을 이제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가재정법상으로 이제 추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 그리고 경기 실업이 너무 심각해졌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량 실업 같은 경우가 많을 경우 이제 근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추경을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예산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자 국채라고 하는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추경으로 선택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번에는 사실 뭐 추경이 뭐 경기 때문에 먼저 시작된 그 논의는 아니었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고 박민호 기자는 그동안에 뭐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딱 두 가지로 이 논의가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 두 번째는 경기 부양. 이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는 IMF에서 그 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딱 9조 원 이상 이렇게 수치까지도 명시를 하면서 이야기가 된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왜 그런지. 그렇다면 이 추경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서 적합한 건지. 박민호 기자도 경제 지표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뭐 재난 상황도 아니고
경기 침체 상황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적합한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IMF가 최근에 이례적으로 이제 한국의 추경을 권고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 관한 판단이 하강 국면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수출과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올해 바닥을 찍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정부 전망치인 2.6%에서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0.5%, 약 8조 9천억 원이거든요. 9조 원 정도로 봐야겠죠. 네. 이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서 진단을 했습니다. 즉 IMF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자 추경에 급물살을 타게 된 형국이 된 거예요. 일단 미세먼지로 촉발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에 따른 사회적 재난 추경의 경우 국회 처리 기간이 경기 진단 추경 때보다 짧은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관건은 경기 판단입니다. 미세먼지 미니 추경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지려면 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IMF의 추경 권고 또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일종의 경기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IMF가 수출 감소, 투자, 성장 둔화 등을 거론했었거든요. 현재 경기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김만희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적합한 시기인가요? 네, 일단 이거 좀 더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호 기자는 좀 어때요? 우리가 IMF에 대해서 좀 공포증이 있습니다. IMF 뜻이 이제 뭐 국제 통화기금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예전에 1997년도에 나는 F 학점을 했다 해서 IMF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이 컸었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IMF 포비아라고 하는 뭐 그런 공포증이 있어서 IMF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긴장을 바짝 하게 되고 이렇게 권고만 했을 뿐인데 이거 마치 해야 되는 듯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분위기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워낙 충격이 그때 당시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게 예전에 이제 97년도에 외환 보유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실상 경제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IMF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제 IMF가 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추경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살펴봤어요. 무엇보다 이제 IMF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97년도에 IMF 맞은 게 태국에서 한번 무너지니까 그 바람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쓸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세계은행과 IMF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이 호황을 누리다가 갑자기 뒤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만약에 주춤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목표로 했었던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발을 맞춰서 받쳐줘야지 안 그러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추경을 해서라도 목표치는 2.6%까지 맞추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떨어질 듯 하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맞춰줘야 다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서 그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제 추경을 이제 권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사실 권고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에 맞춰야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내리라고 하니까 이제 난감해진 거죠. 실제로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데서 멈췄다가 다시 인하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 조절하고 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IMF가 하는 말을 거지굿대로 들어서 추경하고 금리까지 인하해야 되나 이렇게 고지굿대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증시도 지금 뭐 반영을 하고 있지만 네. 알공포가 네. 지금 뭐 들이오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네. 그런 측면에서의 네. 우리의 또 권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조금 더 불을 좀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한희 기자는 추경이 이 정도면 이제 공식화 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저는 공식화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처음에 미세먼지로 군불이 떼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IMF, 일단 여당이 이제 경기 침체로 불씨를 키웠고 정부가 이제 최근 추경을 공식화했어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장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경제 전반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해 공식화했는데요. 다만 규모와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일단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IMF가 9조 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올 상반기 중에 10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추경 기획 중이라고 숫자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세부 여건들을 넣을지 여부에 따라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조 원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경을 하기로 했다면 집행이 중요하겠죠. 네, 특히 추경은 그해 안에 꼭 다 써야 하거든요. 근데 편성이 늦어질수록 집행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추경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편성이 빠를수록 효과가 높겠죠. 다만 재원과 세수 상황 등을 감안하고 국회 통과 기간과 본 예산과 맞물리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시기상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정부가 편성안을 제출해야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예산을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1%로 제시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이 39%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산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면 상대적으로 하반기 예산 집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행이 돼야 할 것을 보입니다. 네, 여당은 사실 뭐 상반기를 원하고 있고 김한희 기자도 상반기에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원은 한 10조 원 규모로.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그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 편성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실제 집행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통과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본 예산이 7월, 8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반기에는 해야 집행을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이제 궁금한 그 부분인데 박민호 기자도 국채를 발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앞서서 했어요. 적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네. 빚내기 이제 추경이 되는 건데, 네, 괜찮은 거예요? 뭐 부채 증가, 뭐 계속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또 복지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나서 이제 국채를 자꾸 발행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박민호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빚내기 추경 뭐 이것도 문제고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이 추경을 한다는 게 처음에 촉발된 게 바로 미세먼지 관련된 거잖아요. 네. 미세먼지 관련돼서 아직까지 뭐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쓰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총선용 아니냐라고 뭐 야당에서는 좀 공격적인 또 발언도 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항상 집권할 때 모든 돈 쓰는 것은 다 총선용이고 대선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정권을 계속 창출해서 집권하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물론 잘해서 쓰면 다행인데 잘 써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가지고 집권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뭐 총선용, 대선용 이런 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정부라 뭐 정치 집단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언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빚을 낸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미래의 행복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가게에서도 집을 살 때 빚을 내는 게 사실상 미래의 행복을 먼저 누리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여성들은 이제 명품백 같은 거. 사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껴서 모아서 사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고 못 참으니까 빚을 내서 사잖아요. 그래서 빚이 다 나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뭐 명품백을 사려고 뭐 빚을 내고 이런 거는 뭐 좋지는 않지만 사실 비테크라는 말도 있듯이 빚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건지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자 국채 우리나라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이 국채를 발행하면은 사는 사람이 뭐 중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입김이 좀 약한데 아무래도 그런 외교적인 문제도 더 뭐 확대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돈을 풀어서 돈을 빌려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메커니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이에요. 이제 나라의 세금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아이 둘을 가졌는데 앞으로 인구는 또 계속 줄어든다 그러고 그러면 이 적자 국채 다음 세대한테 넘기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갚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을
자꾸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봐요. 네. 이제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바세린만 계속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세린이 다 떨어지면 이제 된장까지 갔다 와서 된장 바르고 그런다고 이제 낫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질 구조 개선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 없이 그냥 돈 푸니까 일자리가 17만 개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채무 증가가 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이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측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추경과 관련돼서 사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또 쓰는 소리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니까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를 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전문가들에게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긍정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할 거라면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항목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였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 상황 악화 지속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SOC 분야나 건설 분야로 집중해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 늘어난 470조 원짜리 슈퍼 예산에서 재정을 더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어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늘어난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면서 지난해 세수가 좋았다고 해도 올 하반기부터 세금이 덜 거치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습관성 추경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 5번 빼고 추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하는 습관성 추경을 이제 좀 지양하고 기왕 하는 거 본 예산에서 결정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박민호 기자 처음에 얘기했죠. 그동안의 추경은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 정부가 이제 못됐다, 잘못됐다, 잘하지 마라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언론의 역할이 개선하고 잘하는 건 뭐 잘하는 거니까 이제 못하는 걸 더 잘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을 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005년도 이후에 정부가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평균적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2년에 한 꼴인데 2005년도에 세수가 구멍이 나가지고 4조 9천억 원 썼고요. 2006년도에 태풍과 집중호우 아마 매미 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제 2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지원했고요. 국민들한테 2008년도에 유가가 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경제 여건이 악화돼서 4조 6천억 원을 이제 편성했고요. 2009년도에 이제 베어스 텐트 사건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터졌죠. 28조 4천억 원으로 썼습니다. 근데 슈퍼 추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60조 원이면 지금 60조 원이면 그때보다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근데 지금이 뭐 슈퍼 추경을 넘어서 거의 울트라 슈퍼 뭐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2013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심해서 17조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1을 기준으로 0.6. 1을 썼으면은 0.6% 정도, 0.6만큼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경제학 책을 뒤져보면은 통화 정책으로 돈을 풀면은 5배의 효과가 있고 정부가 돈을 풀면 4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1을 썼으면은 당연히 4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0.6이 나온다는 거. 이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으니까 1920년대 케인즈의 이론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이제 금융 자본 시대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체질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포크레인으로 땅 파던 시절에 그런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떨어질 텐데 약발 안 드는 추경을 계속 써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정말 요즘 뭐 경제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김한희 기자 생각은 어떻게 이번 추경이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따져보면 올해까지 추경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추경이 되죠. 근데 일자리 추경으로 작년과 재작년 일자리 추경으로 각각 11조 원, 3조 9천억 원 정도 추경을 했어요. 네. 근데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 2월이죠. 130만 명으로 2년 만에 가장 많았거든요. 네.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 지적대로 이 추경을 할 거라면 정확하게 좀 더 판단하고 세밀하게 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효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추경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제대로 잘 편성이 되기를 두 기자가 또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뉴스토마토 정책부 김한희 기자,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상황에서 돈이 나갈 때는 많은데 예산안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대로 이번에 예산안을 짜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단기 부양책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부양책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